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까지 한번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들고 계셨던 기존 주주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부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뭐 증권사 통해서나 아니면 증권 방송 등 통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좀 다시 한번의 재고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악재로 봐야 될지 다시 한번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좀 많이 심란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에 워낙에 좀 확신? 2차 전지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적으로 주가 추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단기, 중기, 장기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소송전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두 회사 결국은 지금 오늘 이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국내 기업끼리의 이렇게 분쟁이 결국은 타 국가, 다른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합의를 하든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돼서 이 비재무적인 부분이 빨리 노이즈가 해결이 돼야지 다시 한번 또 해당 관련 주가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데이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고요. 제가 리포트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폭스바겐이 미래전기차에 각형 타입의 배터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각형 타입, 일단 배터리는 각형 타입, 그리고 파우치형 타입, 원통형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 파우치형 타입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 각형 타입으로 배터리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공급 면에서 많이 좀 매출액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요. 이제 각형 타입의 배터리 도입하겠다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리포트 통해 다시 보겠고요. 결국 또 하나에 대한 부분 또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각형 타입의 배터리를 도입하겠다라는 부분 외에요. 내재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완성차 업체, 기존에는 2차 전지 시장이 워낙에 이제 K배터리, 우리 국내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장악력이 높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3사 중에서 어떤 배터리 업체를 이용하느냐,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완성차 업체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배터리 셀에 대한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건 아니면 합작을 하건 내재화시켜서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재무적인 부분까지도 확보를 하면서 기존의 우리 2차 전지 3사에 대한 그 점유율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배터리 분쟁은 이번 주말, 돌아오는 주말에 2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직 합의에 대한 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일단 LG화학 쪽으로 많이 기울었지만 역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거부권 행사라든지 계속해서 좀 뒤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죠. 예, 합의금 어떤 식으로든 보상금 합의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국내 기업끼리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죠. 본격적으로 폭스바겐 파워데이 후기 보겠습니다.
전 세계 완성체 업체 폭스바겐이 이제 배터리 데이, 파워 데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방안 등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리포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 리포트를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셀의 통합화입니다. 배터리 비용을 일단은 낮추는데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이제 전기차 가격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추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은 기존의 파우치, 각형, 여러 가지 또 이제 원통형 여러 가지 형태의 배터리를 하나의 각형으로 단일화시키겠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2030년까지는 전체 차량의 80%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내 기업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기존의 파우치형을 공급을 했던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서 타격이 클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배터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그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이 이제 좀 액체 형태로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또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부분, 일단 배터리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부분인데요. 둘째, 배터리셀의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기존에는 배터리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면은 앞으로는 내재화 시킬 거다. 전기차 비중의 70%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전략적으로 배터리 협력사 노스볼트와 유럽 네, 6개 지역의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겠다. 앞으로 K배터리든 다른 배터리 사용량을 점점 줄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노스볼트는 이제 50대 50으로 합작을 뭐 한다라는 부분. 결국은 유럽 내에서 공장을 증설을 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체 공급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국내 3사 배터리 시장에서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 배터리 셀에 대한 내재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국내에서도 이 배터리 셀 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빨리 협업 그리고 시너지를 통해서 타 기업, 타 국가의 이런 움직임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터리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리사이클입니다. 제가 전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영상 올리면서 이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활용입니다. 이 재활용 시장에 대한 부분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는 얼마나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시장, 그 시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기술력이 향상이 됐다면 그 다음엔 리사이클,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친환경, 지금은 이제 화두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또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재료를 배터리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 인프라 확대. 이 부분도 이제 기존의 배터리셀 업체 다음에 소재 업체, 그 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 재활용 업체, 그리고 급속 충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급속 충전소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급속 충전 인프라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전기차를 가지고 배터리를 잘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 급속 충전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서 파생돼서 2차 전지 배터리의 재활용 부분, 그리고 급속 충전 인프라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점점 더 준비를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충전 인프라 확대인데요.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충전소까지는 거의 그 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충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종목들, 기업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 대한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그 외형, 각형, 뭐 파우치형, 원통형 다 좋은데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내부에 우리 기존의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 안정성 면에서나 기술력 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차세대 앞으로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실 이제 안정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사실은 조금 또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재잖아요. 코나 자동차의 화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게 지금 배터리 시장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성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요. 기존의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가장 큰 게 완전성이고요. 기존의 이제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 플러스 음극재 마이너스, 그리고 그 안에서 음극재, 양극재가 원활하게 해주게 움직이는 전해액이 있고요. 거기에 중간에 세퍼레이터라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안정성 면에서 화재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한 2025년 이 정도 이후로는 상용화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뉴스가 있고요. 결국은 얼마나 더 빨리 안정적인 배터리,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리사이클과 충전소 부분까지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른 팽창,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간단하게 그겁니다. 기존에 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배터리 형태고 앞으로 상용화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또 이야기하자면 또 이겁니다. 아직도 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은 완성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겠죠. 적어도 향후 한 2, 3년, 2025년까지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2차전지 3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가가 잘 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탑 랭킹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조금 이번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라든지 최근의 이제 움직임, 그리고 중국 배터리 시장의 움직임 등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등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이제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리포트들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나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전고체 배터리까지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2차전지 우리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고점 2만원 대비 지금 21만원대 20만원이 뚫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기존 주주분들 손절을 하느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점은 확인하고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주주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어렵긴 한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전체 물량이 아니더라도 약간은 일부라도 조금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시는 방향도 일부는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우리가 저점 바닥 확인하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거다. 최근에 주가 코스피 지수뿐 아니고 뭐 2차전지 3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들도 최근까지 계속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조금은 다시 이제 방향을 돌렸는데요.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시점 확인하시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차전지 전반적인 사실 좀 우려, 걱정에 앞서서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좋은